저번에 연락 문제로 헤어졌다고 한 사람인데 저는 제가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하고 상대방은 하루 3번 이상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연락 잘 안 하는 거는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름 의무는 다 해요. 일어나서 연락하고 자기 전에 하고 어디 가면 말해주고 계속 내 친구는 자주 하던데 이러면서 은근히 눈치 주는 느낌으로 티내서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헤어진 것 같아요. 저 성격 고쳐야 하는 걸까요? 신박하다. 연락 덜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이군요. 하지만 상대방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하루에 3번 이상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근데 나는 연락할 때만 하고 싶다면서 그러면은 문제가 됐던 그 남자친구는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사연자님 연애 경험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4-5번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요. 와 이거는 좀 신박하다. 보통 연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락이 좀 귀찮아지거든요. 연애 경험치가 좀 적은 사람들이 연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확인받는 느낌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아예 반대네요. 그 뜻은 원래 기질이 그렇게까지 연락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기질이라는 거지. 경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시겠네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답답해 죽는 게 진짜 좋아하면 계속 내 생각을 하겠지. 내 생각 안 나니까 연락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맞는 소린 뭐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아하면 연락을 하고 싶다. 이건 맞아. 하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생각나야 돼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저 치킨이요. 그럼 맨날 365일 치킨 먹겠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 집 시켜 먹어. 제일 최애 음식이긴 한데 그건 아닌데요?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그 사장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락은 무슨 애정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야, 사람들. 그 18년 연애 코치 하면서 항상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연락은 그냥 습관 차이라고. 맨날 생각하는 거는 비정상이라고. 내가 할 일 없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성취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장이라든가 사회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어린 시절에는 연애에 목숨 걸고 그게 무조건 1순위고 맨날 카톡하면서 문자하면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이게 재밌지만 살다 보면은 하나씩 이게 쌓이거든요. 할 게 나의 책무와 나의 역할이 쌓여. 이것도 열심히 생각하고 여기 집중해야 돼. 그러면서 사랑은 사랑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는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안 쿨하거든. 난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연락하는 게 왜 귀찮아요? 솔직히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하면 재밌는데 톡을 너무 할 말 없게 보내셨어요. 매일 똑같은 대화. 저게 문제였네요. 사실 앞에 얘기했던 거는 약간 2차적인 거 써보고 메인은 저거죠. 연락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항상 내 생각하길 원하고 그걸 연락으로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일상톡, 안 좋게 얘기하면 맨날 똑같은 말. 제일 싫은 게 삼시세끼 밥 먹었냐는 카톡. 너는 할 말이 그것밖에 없니? 48시간 연락 두자 아닌 이상 연락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저는 연락을 원하는 사람은 메시지들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해도 계속 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호기심도 있고 서로 좋으니까 새로운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그렇게 열성적일 수 있었던 거고 썸 탈 때는 그렇게 서로 할 말이 많았던 거야. 근데 사람이 항상 새로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살아가는 게 비슷비슷한데 나도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상대방도 비슷비슷한 얘기 들었던 얘기 했던 얘기 2-3번은 괜찮은데 10번, 20번, 30번, 100번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만나면서 아무 감흥 없지. 정상입니다. 내가 어떤 영화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그거를 100번, 1000번 똑같은 마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주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수들도 콘서트를 하거나 공연을 하면 어떻게 해요? 편곡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카톡도 기본적으로 일상톡은 가수로 치면 음원이에요. 녹음된 거, 익숙한 거,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 계속 반복 재생하는 거야. 들어도 너무 좋아. 저 3달째 실리카게 노래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약간 물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정말 들어도 새로 감동이야. 하도 제가 들어대서 저희 아들도 그 노래 No Pain 이러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조금 감동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권태기가 온 게 아니라 안정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실리카겔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개 좋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음원 같은 일상톡을 보내다 하더라도 최소 하루에 한두 번은 좀 편곡해줘야지. 좀 라이브 직캠처럼 해줘야지. 좀 다르게 해줘야지. 삼시세끼 물어보는 입장에서도 그게 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안 궁금할 거야. 뭐 특별한 걸 먹었으면 궁금하겠지만 오늘 점심 때 뭐 그냥 구내식당 갔겠지. 학식 먹었겠지. 배달의민족 시켜 먹었겠지. 안 궁금하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감정은 특별함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특별한 사람의 일상을 함께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 특별함이 사라진 일상만 남아있는 그 사람은 결국 질리고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고 청각이 자극되지 않는 오로지 텍스트만 있는 카톡, 연락에서는 더 그게 심해지는 거죠. 그럼 바코님은 연락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내용에 충실한 편이에요. 빈도는 적은 편입니다.
대신에 한 번 할 때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않아. 저는 내용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이왕 대화할 거 재밌으면 좋잖아. 감정 교류되면 더 좋잖아. 뭐 먹었어 이런 톡을 안 보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소신 발언할게요. 저는 제 와이프가 뭐 먹었는지 궁금한 거는 그 삼시세끼 중에 딱 한 끼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끼 정도는 궁금해. 못 챙겨 먹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근데 오늘 아침, 점심, 저녁에 식단표가 궁금하진 않아요. 그게 궁금했으면 연애 코치가 아니라 영양사를 했겠죠. 효율충이시네. 아니지. 양보단 질, 파인다이닝 충이라고 해주세요, 이왕이면. 내가 뭐 대충 때운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한다니까. 아내분이 안 서운하대요? 와이프도 똑같아요. 내용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 연락이 왔다는 자체에서 설레는 단계는 다 지나간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너무 편해요. 연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그 반대도 있죠, 그래서. 연락을 매일 하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남는. 근데 연락 빈도 자체에 굉장히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80%는 알맹이가 없이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잼이에요. 그 사연자님 말씀처럼 차라리 그냥 통화하고 만나는 게 더 나아. 속 편해. 제 엔팀 남친도 그래요. 처음에 불만도 있었는데 막상 만났을 때 행동은 또 연락 텀이랑 상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답장이 없으면 제 일에 더 집중하고 답장 오면 정성껏 답장하고 하다 보니 이제 연락 관련 스트레스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뭐가 중요한지 깨닫게 된 거야. 정말 대화하고 싶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뭐 하는지 궁금할 때 연락하면 훨씬 즐겁고 좋다. 여기에 적응하게 된 거죠. 진짜 연락의 맛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전체 숫자로 보면은 연락 빈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즉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겠죠. 뭐 지 연락하기 귀찮고 나 생각 덜하는 거를 저런 식으로 합리화하네. 아니 사랑한다고. 졸라 사랑하는데 365 24시간 네 생각은 안 해. 네가 내 인생의 전부일 순 없어. 그럴 거면 나 먹여 살려주던가, 그럴 거면 내 생계 책임지던가, 다른 친구들이 다른 인간관계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네가 다 채워줄 수 있던가, 네가 그만큼 능력 있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놓고 맨날 연락해달래. 아 피곤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국룰. 아니 화장실 가면 똥 싸야지. 인스타 보고 릴스 보고 쇼츠 보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지. 너도 그럴 거잖아. 화장실에서는 용무만 봅시다. 혼자만의 시간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함께 할 수 없어요. 항상 함께 하잖아요. 나 스스로를 관조를 못해요. 자기 반성을 못해요.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랬어야 됐다. 아 이건 잘했네. 피드백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샤워할 때는 폰도 못 보고 씻는 데 집중하고 눈 감고 막 이렇게 막 씻기 바쁘니까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 인생 자체에서 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인생을 막 결정하고 뭐 이런 거창한 건 아니라도 그냥 좀 더 나한테 좀 더 집중하고 좀 나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차피 그 연애에 목숨 걸어봤자 그게 내 인생을 확 바꿔주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들 중요하지 않은 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안 생기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연애를 처음 하면 그게 가장 강렬하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러면서도 연애에 목숨 걸어서 연애 코칭까지 18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이렇게 연애에 관심 많고 유튜브까지 인생까지 이렇게 하는 인간도 연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 중 하나죠.